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5급 단어 하루 8문장으로 40일 만에 끝내기 프로젝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7문장 일단은 그냥 쭉 한번 훑어볼게요. 他温柔地称呼老婆为宝贝. 26번, 他忽然想起来明天要去单位报到. 27번, 报道说我国将与美国企业进行贸易合作. 28번, 姑姑不小心踩了别人的脚后连忙向对方道了歉。 29번, 还是买一份保险吧，毕竟人活着难免会遇到意外。 30번, 他正站在透明的玻璃前睁大眼睛欣赏外面的风景。 31번, 测验结果表明同学们都掌握了这个单元新学的知识。 제가 지금 조금 잘 안 보여요. 비쳐서. 32번, 他曾经每天为钱发愁生活得很节省连梳子都舍不得买. 까지 한 문장씩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거 하기 전에 청이라는 말을 일단 먼저 따로 빼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부르다라는 동사인데 원래 이제 지금처럼 청호 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줄여서 청이라고 하셔도 돼요. A를 B라고 부르다 하면 빠자문을 써서 바 A, 청, 웨이, B 요게 많이 쓰이는 구문이고요. 요거를 이제 지그재그로 넣어서 청, 물론 청후 되고요. A, 웨이, B 해도 역시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구문이 나와요. 오늘은 청후 A, 웨이 이성 B 라고 해서 A를 B라고 부르다. 이 구문이 먼저 좀 이해가 돼야 이 문장 암기가 쉽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이제 후다닥이에요. 他温柔的, 温柔하면 부드럽다, 상냥하다, 부드럽게 누구를 뭐라고 부른다? 老婆, 아내를 이거라고 부른다. 자, 우리 宝贝는요 사실 애기들한테 참 많이 써요. 아유 우리 귀염둥이 宝贝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 이제 좀 많이 닭살 커플들은 남자가 여자한테 우리 자기야 우리 예쁘나 뭐 이런 거 할 때 宝贝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宝贝라고 부른다. 요 구문부터 이해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26번. 他忽然想起来. 자, 일단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忽然갑자기라는 부사예요. 우리 5급 단어니까 색칠되어 있고요. 想은 추를 붙이거나 혹은 출라이를 붙였을 때와 지금처럼 想起혹은 想起来까지 갔을 때 뜻이 좀 차이가 있어요. 추나 출라이를 쓰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거. 완전히 무에서 유로 새로운 생각을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라면 想起혹은 想起来라는 말은 원래 알던 건데 잠시 망각했다가 맞다 하고 다시 생각이 떠올랐을 때 지나칠라. 그래서 그는 잠깐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맞다 하고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목적어는 끝까지 호흡을 길게 가져주세요. 明天要 내일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동사 일단 가야죠. 어디를 가냐면 딴웨이에 간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다 직장이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직장은 시사중고가 학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회사가 아닌데요. 어떤 사람은 우체국에서 일할 거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일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슈퍼마켓에서 일을 할 건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짜이 꽁스에서 꽁초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일을 하는 곳을 딴웨이,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직장, 그리고 이 사람 만약 회사라면 회사라는 해석도 되고 상황에 따라 자기가 일을 하는 곳을 다 딴웨이라고 얘기해요. 딴웨이에 가서 빠오따오는 이합동사. 그래서 내가 도착했음을 보고하는 건데요. 제가 베이징 다슈에서 석사를 하면 이제 방학 때 잠깐 한국에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그 다음 학기 때 반드시 리우슈에성办公室, 줄여서 리우반, 유학생 사무실에 가서 빠오따오 해야 돼요. 저 도착했습니다. 저 이번 학기에도 학교 계속 다닐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도착 보고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착했음을 보고하다. 그래서 자기 직장에 가서 저 여기 다닐 거고요. 네, 왔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오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해봤고 27번. 발음은 똑같지만 한자가 전혀 다르죠. 报道说 보도에서 그러던데 我国 우리나라는 장차 앞으로 뭐 할 것이다. 누구누구와 건의 고급진 표현 美国企业 미국 기업과 자, 그 다음 뒷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딴소리를 하나 할 건데요. 调查 같은 단어 좀 쉬운 걸로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으니까. 研究 같은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조사, 연구, 명사로도 쓰고요. 조사하다, 연구하다, 동사로도 쓰지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너무 귀찮잖아요. 동사, 명사. 그래서 이런 두 글자로 돼서 동사, 명사 같이 되는 애들을 동명사라고 중국 어휘학에서 불러요. 영어의 동명사하고는 또 전혀 다르죠. 영어에서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고 우리는 그냥 동사, 명사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초점을 오늘은 명사로만 한번 쳐다보도록 해요. 그러면 얘가 뜻이 조사하다가 안 나오죠. 그냥 조사.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하다를 또 써야 되죠. 이때 동명사가 이렇게 명사로 쓰일 때 가장 많이 하다로 쓰는 단어가 바로 진싱이에요. 그래서 진싱, 调查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이렇게 진싱 뒤에 동명사가 명사로 들어왔을 때는요. 이거를 진행하다라고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사 진행하다 아니고 그냥 하다. 조사하다. 진싱,研究, 연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싱 뒤에 보면 合作가 동명사예요. 협력, 협력하다. 합작, 합작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협력 혹은 합작, 명사라 하다를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협력? 贸易合作, 무역 합작, 무역 협력을 그냥 할 것이다 라고 보도에서 어떤 신문 보도나 뉴스 보도에서 말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꾸구 고모는 不小心 부주의하게 才 여기 앞에 발족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요게 뜻을 나타내고 才 발음이 완전히 이건 똑같아요. 요게 발음을 나타내고 형성자 밟았다. 발로 밟았다. 비에른드 지아오 다른 사람의 발을 부주의하게 밟고 난 후 리엔망 여러분 이 리엔망이라는 그 부사는요 연이어 이어서 급하게 바쁘게 라고 할 때 항상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반드시 앞에 어떤 동작을 하고 급하게 그 다음 걸 이어서 할 때 연결고리로 쓰는 부사입니다. 리엔망이라는 부사의 배경 자체가 그래서 발을 밟고는 얼른 바로 연결될 때 바로 다음 동작이 아주 붙여서 여기에 일어났을 때 向对方 상대방이라는 모급 단어 상대방에게 道歉 사급 이합동사 미안하다고 말하다. 따라서 道歉对方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할 때는 보통 向 아니면 한 가지 또 가능한 것이 跟 가능하세요. 외워두셔야 되죠. 개 안 돼요. 对 안 돼요. 외워두세요. 제일 많이 쓰는 건 向对方道了歉 발을 밟고 리엔망을 써서 그 다음에 얼마 시간이 안 걸리고 바로 얼른 사과한 것까지 빨리 이어졌다는 걸 강조할 때 리엔망이라는 말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29번 还是什么什么吧 이건 제가 앞에 3, 4급에서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때 아유 그래도 이걸로 하자. 어떤 거 하나를 제안할 때 买一份保险吧 保险은 명사일 땐 우리 왜 보험 들다 할 때 보험 있죠. 그럼 보험 들다가 뭘까? 买保险 이렇게 씁니다. 양사는 一份을 쓴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보험 하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험 하나 들어. 그런데 保险은 형용사도 돼요. 比较保险, 很保险 이럴 때는 안전하다, 좀 더 확신이 있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럴 때 오늘 좀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면 엄마가 그냥 우산 하나 들고 가. 比较保险 그럼 비교적 안심이 되잖아. 비교적 안전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아이 좀 뺄게요. 人活着 사람이
살고 있다 보면 난면 피하기가 어렵다. 당연히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부정적, 안 좋은 거. 목적어가 좀 길어요. 이런 사태를 피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태? 위다운은 우리가 추상적인 거 만난다고 했어요. 이와이, 다시 또 후이는 추측이나 가능성. 의외의 어떤 사고나 상황, 이런 것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와이도요. 형용사로 의외이다 라는 뜻도 있고 지금처럼 명사로 어떤 의외의 사고, 이런 사건 같은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나왔어요. 자, 삐지는요. 6급 학생들한테도 딱 삐진 갖고 뭐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어요. 일단 사전 뜻대로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삐징을, 그러니까 필경이라는 한국어를 몇 번 써봤냐고. 한국어에서 필경이란 말은 알고 쓰는 거냐고. 뜻이 이렇게 나왔으면 뭐야 뜻이 하고 이게 다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대로 외우면 어떡하냐고. 필경 하시면 안 되겠죠. 얘는요. 어떤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도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나 특징은 이러하다 하는 걸 설명한다. 이제 예제를 많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중국어를 하면 중국 사람들이 특히 전화를 하면 한국 사람인 걸 잘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면 뭐 중국어 왜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칭찬을 이제 많이 듣게 돼요. 그때 제가 되게 잘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중국어를 좀 한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죠. 아이, 毕竟是韩国人. 제가 아무리 중국어 해봤자 뭐 한국 사람이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 길게 하고 이러면 또 다 표시 나요.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저 꼬맹이가 뭐 5살짜리인데 뭐 예를 들어 루트도 하고 얘가 수학 천재인 거예요. 그럼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근데 놀 때 보니까 장난감 갖고 놀고 그냥 노는 모습은 그냥 애기인 거야. 아유, 제가 저렇게 천재여도 근본적인 특징이나 그런 건 결국 애네. 毕竟是孩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毕竟是孩子. 그럼 우리 毕竟에다 뜻을 한번 넣어봐요. 제가 아무리 중국어를 좀 해도 毕竟是韩国人 어떤 뜻들이 괜찮냐면 그래도 혹은 그래봤자 그래봤자 한국 사람이죠. 애기가 또 뭐 이런 해석도 괜찮아요. 역시 애는 애구나. 아무래도 애다 보니까 노는 건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필경이라고 외우는 거는 정말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뜻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건 제도 어기부사라고 해서 우리가 첫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은 얘기는 못하고 딱 한 가지 특징이 아주 중요한 게 주어보다 앞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어보다 먼저 문장 앞에 던질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그래서 해석을 보험 하나 사는 게 나아.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우리가 아무리 살다 보면 똑같이 근본적인 특징은 같단 말이야. 사람은 살다 보면 의외의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특수하게 막 내가 항상 조심하고 한다 해도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봤자 어쨌든 역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넣어서 뭐 자연스러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필경 이렇게 하면 일단 이해부터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他正站在透明的玻璃前他正 하면 막 지금 막 짠 잘 보려면 짜이부터 가로를 할까요? 어디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잘 보이죠.透明 하면 투명하다인데요. 정말 유리나 아니면 깨끗한 물이 투명한 것도 되고 그런 어떤 정부의 일처리가 투명하다. 요것도 透明 똑같이 씁니다. 투명한玻璃, 유리 앞에 서 있죠. 睁大眼睛 정은 눈을 뜨다라는 뜻인데 따니까 눈을 크게 떴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일단 눈을 크게 뜨고欣赏 감상을 하고 있어요. 뭐를? 风景 풍경, 경치, 外面的 바깥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欣赏은 뜻이 두 가지예요. 방금처럼 감상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마음에 들어하다.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다 라는 뜻인데 이때만 정도부사를 쓸 수가 있어요. 1번은 안 돼요.
그래서 很, 非常 이런 것들을 앞에 써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欣赏을 봤는데 很欣赏, 非常欣赏이 붙어 있더라. 그러면 1번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2번 뜻, 마음에 들어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환경이 되게 마음에 든다. 我很欣赏这里的环境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쓸 때는 감상하다하고 뜻도 전혀 안 받죠? 나는 이곳의 환경이 되게 마음에 들고 좋은 것 같아. 이때는 정도부사 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1번. 우리 이거 시험 너무 잘 나오는데 어떡하죠? 调查 조사나 研究 연구나 统计 통계나 여기 이제 조금 더 붙여서 뭐 연구 결과, 조사 결과까지 가도 되죠. 결과나 아니면报告 보고서, 뭐 연구 보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5급 단어예요. 어차피 데이터, 수치 이런 거, 数据 데이터나 요까지 조금 더 말이 갈 수 있죠. 해서 요런 것들이 어떤 사실을 밝혔다 하는 거 이거 정말 시험 잘 나와요. 특히 독해 일부분. 다 5급 단어라서요. 表明 아니면 显示 써주세요. 소리를 내서 꼭 암기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돌아가면서 시험 나와요. 表明显示表明显示 한자 요렇게 表明显示表明显示 어떤 조사나 연구나 통계나 조사 결과나 연구 보고서나 뭐 통계 수치에서 뭘 밝혔다? 表明显示 表明 아니면 显示 쓰라는 얘기고요. 하나만 더 추가. 앞에가 만약 사람이에요. 어떤 전문가나 어떤 박사나 뭐 이런 사람이 어떤 의견을 말했다 할 때는 끝글자 합쳐서 表示라고 써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결과에서 밝혔다 할 때 表明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앞쪽에 제가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했고요. 表明 뒤에 요런 목적어도 이제 요런 거하고 쓰지 않을 때 어떤 태도를 분명하게 하다, 表明态度 요런 또 다른 방향에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测验 하면 테스트 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하고 목적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同学们 우리 학급 친구들이 또 掌握了 掌握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읽어서 장악하다. 어떤 권력 같은 걸 장악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뭔가를 완전히 내 것으로 익혀버리는 것을 뜻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가장 많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掌握知识 어떤 지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익히는 거. 두 번째는 掌握外语 물론 여기는 영어, 중국어 이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했다거나 이런 거, 掌握外语 어떤 기술을 완전히 내가 익혀버렸다, 掌握技术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들 다 익혔다. 어떤 지식을 이제 꾸미는 말, 这个单元新学的 이 단원에서 우리 왜 책 보면 1단원, 2단원 있죠? 이 단원에서 새로 배운 지식을 다 익혔다는 것을 테스트 결과가 밝혔다. 이렇게 호흡을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딴위엔이라는 말은 어떤 뜻도 하나 있냐면 우리 아파트 보면 예를 들어 3동이에요. 여기가 3동. 그러면 또 3동 안에서 입구가 한 막 3개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2단위엔, 2단위엔, 3단위엔 또 요렇게 할 때도 딴위엔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정징하면 일찍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정징이란 말은 보통 어떤 의미가 조금 베이스에 깔려 있냐면 예전에 그랬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있어요. 그때 조금 예전에 요랬던 시절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 每天为钱发愁 이 합동사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걱정하다, 근심하다. 그래서 얘는 뒤에 목적어가 못 오니까 항상 왜 뭔가를 위해 혹은 뭔가 때문에 发愁라고 꼭 외워주셔야 돼요. 为钱发愁 항상 돈 때문에 걱정이었다. 생활하는 정도가 很节省 절약하다. 매우 절약하면서 생활을 해서 连什么什么都 혹은 예를 쓰면 우리가 뭐뭐조차도 해서 강조를 하게 돼요.
슈즈, 빚조차도 빚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싼 빚조차도 舍不得 항상 특징은 뒤에 온다면 동사가 들어와서 이거 하기 아쉬워하다, 아까워하다. 그래서 舍不得 많이 사기 아까워했다. 한동안은 그랬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어 보시면서 일단 구조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쭈루룩 말하다 보면 꼬이거든요. 구조,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갔었지 하는 거 생각하면서 말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